지난주에 또 음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방탄소년단이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선언했어요. 지금 가장 그 피크에 올라와 있는 그런 시기에 갑자기 활동 중단을 선언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이 방탄소년단의 고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RM이 방탄소년단의 그 리더인데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 얘기인데, 다이너마이트까지는 우리 팀이 내 손 위에 있었던 느낌인데 그 뒤에 버터랑 퍼미션 투 댄스부터는 우리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살아가는 의미인데 그런 게 없어졌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K-팝도 그렇고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계속 뭔가를 찍어야 하고 해야 하니까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다. 내가 인간으로서 10년 전이랑 많이 달라졌다.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것들이 숙성이 돼서 내 것으로 나와야 하는데 10년간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하면서 물리적인 스케줄을 하다 보니 내가 숙성이 안 되더라. 이건 굉장히 그 솔직한 고백이고 성숙된 리더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보통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항상 자신감 있는 얘기만 하지 이렇게 자기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지금 방법이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특한 일이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고민인 거예요. 이런 고민들은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면 누구나 겪는 이게 이제 딜레마거든요. 제가 10몇 년 전에 한 작가랑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가 알만한 그런 작가였었고 또 모 대학 교수였었고, 그분이 이제 밥 먹으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인도에 가서 살고 싶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학생들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괴롭다. 나는 그리고 싶은 그림도 없고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수로 있으면서 뭐 실적도 내야 되고 학생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전시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얼마나 괴로우면은 무인도에 가고 싶다.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옥이란 얘기거든요. 아니, 우리가 예술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배고파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술을 뭐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사회적으로 비경제적인 활동이죠. 예술가가 된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예술을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야 내가 하기 싫어도 돈 벌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그런 거지만, 아니 예술가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는 이거는 아니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초창기에는 수요가 없잖아요.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걸 해요. 근데 작품이 팔리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대중 스타가 되다 보면은 뭐 여기저기서 불러대잖아요. 주제를 숙성시킬 시간이 없이 끊임없이 곡을 만들어야 되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대중들한테 끌려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 주제를 놓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 상황이 오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뭐 그거라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배고픈 고통보다 뭘 하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될 때의 고통이 그게 훨씬 더 큽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예술가로서의 양심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막 찍어내는 공장장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그런 대중들의 요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숙성시키는 이런 사람이 양심이 있는 예술가죠. 그래서 저는 뭐 예술에서 대가가 되기 위한 조건 하나만
얘기하라라면은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양심이 있어야 된다. 뭐 테크닉이 좋아야 된다라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심. 내가 잘못 가면은요 내 양심이 알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내놓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찝찝해요. 이게 찝찝한데 이걸 자꾸 포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자꾸 말하던 그런 습관이 드는 사람들은요 절대 좋은 작품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찝찝한 거를 용납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서 괴로워하면서 거기서 자꾸 새로운 선택과 대안을 찾으면서 이 뭐가 나오는 건데 남한테는 엄격하면서 자기한테 너무 관대하고 자꾸 포장하고 괜찮은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절대 좋은 작가가 될 수 없어요. 뭔가 찝찝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작가가 결국 좋은 작가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방탄소년단은 굉장히 괜찮은 그룹이에요. 이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잘 나갈 때 중단하겠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기특한 거라고요. RM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우리가 최전성기를 맞은 시점에서 세상이 어떤 식으로든지 기능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팀이 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이름에서 풍기듯이 살아가면서 10대들이 느끼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 또 우리 사회적인 편견과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막아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나오는 곡들 보면은 우리 시대의 고민들을 공유하면서 거기에 따른 메시지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실리는 거죠, 거기에. 그 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명감도 있고 혼이 실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곡을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글로벌 팬들을 의식을 한 거잖아요. 그 수요자들의 그 요구를 들어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뭘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주제를 놓친 거라니까요. 그 뒤에 좀 더 읽어볼게요. 나와 우리 팀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랩 번안하는 기계가 됐고, 영어를 열심히 하면 내 역할은 끝났었다. 방향성을 잃었고, 생각한 후에 다시 좀 돌아오고 싶은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무례해지는 것 같았다. 팬들이 우리를 키웠는데 그들에게 보답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것 같았다.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고 싶다. 오래 하려면은 내가 나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 이건 굉장히 그 절실한 얘기예요. 지금 예술가로서의 자기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고, 근데 자꾸 수요가 많고 그 팬들의 그 요구가 많아지니까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단에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이 소속사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 그 아이돌 시스템, 그 시스템이 너무 테크닉이 중심이 되고 있지 않은가. 뭔가 그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 사유와 철학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예술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롱런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의 메시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도표로 그려봤어요. 자, 이 메시지라는 거는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으면은 이 메시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사회로부터 문제를 느껴야 되는 것이요. 무엇이 우리 인간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가? 내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의사들이 환자 들여다보듯이 그런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만 뭐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예술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그 예술의 그 목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술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게 사회마다 다른 거예요. 왜? 사회가 바뀌니까. 그 문제가
과거와 지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변해가는 거에 따라서 예술의 목적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고요. 이 절대적인 예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요. 문제에 따른 예술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이 예술의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막연하게 불쾌한데 전문가가 되려면은 그 막연함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 병의 원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해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들어가듯이 우리 사회의 그 병든 그 원인들 또 우리의 그 관습의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문제의 결정적인 요인이 뭔가, 그리고 나서 기존 예술의 관습적인 문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진단이 있어야 내가 어떤 메시지를 말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라고요. 이건 기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검토해야 되는 문제는 그 메시지가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편견이나 관습과 맞서는 반성적 내용인가, 이거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상식적인 우리 사회의 편견을 또 이야기한다, 그거는 예술적인 메시지가 아닌 거죠. 거기에 맞서야 되는데 맞서지 못하고 자꾸 상식을 얘기해요. 그런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그 정의들을 반성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반성을 통해서 뭔가 더 궁극적인 근원을 환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술적 메시지는 너무 계몽적으로 가지 말고 어떤 시적인 본질을 환기시켜줄 그런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진단을 해야 되고 그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내리는 것이 메시지거든요. 굉장히 이건 전문적인 작업이죠. 일반인들이야 뭐 그냥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문제에 순응하죠. 그게 문제죠. 근데 예술가들은 그렇게 순응해서는 예술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의식이 없이 좋은 작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식이 없으면 순응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게 다 표절인데요. 이 무의식적 표절로 들어가면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이 무의식적인 표절에서 벗어나려면은 의식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의식이 뚜렷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들이 이 메시지가 안 나와요. 할 얘기가 없는데 내가 미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전공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곡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할 얘기가 없이도. 그리고 그렇듯하게 자꾸 포장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나와도 자칫 잘못하면 또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또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다시 우리가 지금 왜 음악을 하고 있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지? 이런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만나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수시로 이런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고 어떤 합의를 도출을 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그냥 숙식만 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속사에서 이런 시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 작업들을 따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K-팝이 한류를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한국 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이 테크닉적으로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수시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현대성의 문제나 이 정체성의 문제, 한국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토론하고 하면서 또 공감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K-팝의 방향성이 생긴다고요. 자, 슈가의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3년부터 작업해 오면서
한 번도 너무 재미있다고 하면서 작업해 본 적이 없다. 그래도 지금 쥐어짜는 것과 7, 8년 전에 쥐어짜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 그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스킬이 부족해서 쥐어짜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주 솔직한 얘기죠. 과거에는 할 말이 있었는데 스킬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 방법적인 부분을 고민했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없다는 얘기죠. 스킬은 있는데 메시지가 없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스킬이 있는데 할 얘기가 없을 때 이게 더 문제인 거라고요. 이게 진짜 모든 예술가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분기점이고 이 지점에서 예술의 타락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때부터는 예술이 아니라 자본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또 도표를 하나 그려봤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나무의 사계죠. 나무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가 계속해서 순환하듯이 예술 세계도 그런 어떤 순환을 한 건데 나무가 혹독한 추위를 거쳐서 봄이 되면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되어 있죠. 이제 고생의 대가가 이제 꽃으로서 피어나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술가도 혹독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다움이 이렇게 서서히 드러날 때 예술가로서 주목을 받게 되고 개화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개화기에는 의식이 기교보다 앞선 거예요. 이 창작의 본질은 의식에 있는 거잖아요. 의식이 본질이라고요. 나무를 성장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의식이에요. 의식. 물질이 어떻게 스스로 성장해요. 그거를 물질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나무의 의식이 있는 거죠. 그걸 힘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인간한테는 그런 순수한 의식이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주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되고 막 번성해 가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배고팠다가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는 거죠. 인기를 누리면서 막 번성해 가는 거라고. 이게 이제 계절로 보면은 여름이고 번영기로 들어가는 거죠. 번영기.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고 시들어가는 거죠. 나무는 왜 시들어가냐면요. 그렇게 여름의 그 무성함을 계속 지탱해서는 이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요. 가을이 되면 햇빛이 부족해지고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거를 버리는 작업을 해요. 비본질과 본질을 구분하는 것이 이 가을인 거예요. 자연이 위대하다는 것은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름에 이 무성함을 가을이 되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더 무성하게 가고자 하기 때문에 겨울을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요. 햇빛이 부족해지면은 그 잎사구들을 다 거느리면서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그 나무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유하는 거라고요. 지금 방탄소년단이 갖고 있는 고뇌라는 것은 이 무성한 여름을 거쳐서 가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잎사구들을 다 가지고 가을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했으면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겠냐고. 이 고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라는 거는. 이 시기를 잘 견디지 못하면은 또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기간 동안에 비본질을 다 버리고 나무처럼 그 본질만 딱 남겨놓을 때 봄에 다시 싹을 피울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야 다시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거라고요. 그때 그 꽃은 작년에 그 꽃과 다른 그 꽃에 그 똑같은 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순환이 되는 거라고. 이 순환 주기가 보통 10년 걸려요. 내가 어떤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메시지가 나와서 처음에는 의식이 있지만 기교가 못 따라가요. 근데 이때는 오히려 훨씬 더 나아요. 뭔가 시간이 지나면은 기교가 좀 이렇게 숙성이 되면서 이 기교와 의식이 딱 일치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번영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전성기죠, 전성기, 번영기라는 거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이 전성기가 곧 매너리즘기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한낮의 절정에서 어둠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가장 더운 여름에서 추위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예술은 영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보통 하나의 메시지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양식이 이렇게 익숙해지고 좀 우려먹다가 또 새로운 모색으로 들어가는. 근데 이게 순환이 안 되고 계속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는 작가들이 있죠. 그 인내가 대단한 작가들이라고. 그냥 양심은 엿싸먹고 그냥 인내심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그건 예술가가 아니라 이제 공정장인데, 근데 우리는 이 매너리즘기에 나오는 작품과 개화기에 나오는 그 작품과 양식적으로는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 못 하다고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이 그걸 식별할 수 있으면은 그런 장난을 못 쳐요. 근데 비평의 기능이 죽고 콜렉터들이 그걸 못 알아보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타락을 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겨울이 가지 못하고 그냥 무성한 채로 나무 전체가 죽는 거라고. 예술가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예술가의 죽음. 응? 좋은 예술가는 여기서 그 영광을 버리고 다시 겨울에 들어가서 대중과의 관계를 다 차단시키고 혹독한 자기 싸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주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뭐 3번, 4번 정도 이게 나오면 아주 좋은 작가라고 나는 봅니다. 대개 그 작가들이 자기 양식이 처음 나올 때가 뭐 40대, 50대 그 부분이거든요. 10년 주기로 하다면 죽을 때까지 하면 3번 정도 돌리고 4번 정도 많이 돌리면 4번 정도 돌리는데, 이 너무 많이 돌리는 작가들은 뭐 자기 메시지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냥 다양하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가 거기에 실려야 되는 거지 계속 변화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딱 10년 됐잖아요. 그죠? 올해가 9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시기라고요, 지금. 타이밍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속사들에서 기계를 만들지 말고 예술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런 그 미학 공부도 좀 시키고 이 시대 정신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또 한국성을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야 이런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다시 원래 그 초심으로 들어가서 문제에 대한 의식과 진단과 메시지를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고요. 자, 요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고요. 지금 K-팝이 그나마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의 전통, 한국적인 방식과 이 시대적인 것이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모던 시기까지만 해도 이게 안 맞아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던에 오면서 이게 우연히도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일상을 중시하는 랩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판소리나 굿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랩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한국적인 이런 방식과 우리는 뭔가 우리의 그 삶의 문제를 막 풀어내기 위한 그런 걸 음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음악과.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진짜 그 예술가들을 양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술가들을. 기술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인 거예요. 어떤 우리 시대에 대한 해석과 이 정체성에 대한, 한국성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시대적인 음악을 끌고 갈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굉장한 기회를 맞은 것이고 그럴 충분한 우리한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이 한국 미학을 10년 전부터, 10년이 뭐예요? 한 15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저는 오늘날에 이런 시기가 온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한 것이고, 결국 이 미학적인 베이스가 안 되면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기회는 오지만 이것이 안 되면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아무도 안 찾지만 저는 연구를 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 뭐 미술 쪽이 메인이지만 미술보다는 음악 쪽에 훨씬 더 기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음악은 이 전통과 현대의 그 접점을 지금 우연한 거지만 잘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미술은 이 전통과의 연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서양을 따라가다 보니까 끌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끌고 와가지고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도할 만한 이 전통에 대한 해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을 현대시켜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양에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음악처럼 우리가 주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음악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다면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